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온도가 변하면 기체의 부피도 변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냉장고에서 생수를 가져오렴. 네. 마개로 잘 막아놓았는데 생수병이 왜 쭈그러졌지? 냉장고 밖에 두면 다시 펴져. 진짜. 생수병을 냉장고 안에 두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생수병에 든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생수병이 쭈그러져요. 쭈그러진 생수병을 상온에 두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서 생수병이 다시 펴져요. 생수병이 쭈그러지거나 다시 펴지는 것은 기체의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리관을 시약병 뚜껑의 구멍에 끼웁니다. 유리관과 뚜껑의 연결 부분을 고무차륵으로 잘 막습니다. 스포이트에 잉크를 담은 다음 한 손으로 유리관을 잡고 스포이트를 유리관 끝까지 넣어 유리관에 잉크방울을 넣습니다. 이때 잉크방울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리관을 눕혀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유리관의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막고 시약병의 뚜껑을 닫습니다. 0도씨 얼음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하여 시약병이 잠기도록 넣습니다. 잉크방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유리관에 잉크방울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20도씨 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하여 시약병이 잠기도록 넣고 잉크방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유리관에 잉크방울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40도씨의 물과 60도씨의 물이 각각 담긴 비커도 준비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험합니다. 시약병을 비커에서 꺼내고 유리관에서 0도씨일 때 잉크방울의 위치를 기준으로 온도에 따라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이 물의 온도를 측정했죠. 물의 온도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를 센티미터로 측정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때 물에다가 시약병을 담가두면 물과 시약병 속에 있는 공기가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의 온도와 시약병 속 공기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의 온도는 시약병 속 공기의 온도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0도씨일 때 잉크방울의 높이를 0cm라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를 cm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시약병 속 공기의 부피, 이 시약병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잉크방울을 위로 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 이거는 시약병 속 공기의 부피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0도씨일 때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를 0이라고 잡았고요.
온도가 20도씨일 때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가 5.2cm예요. 온도가 40도씨일 때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는 10cm고요. 온도가 60도씨일 때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는 15.1cm예요. 자, 그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이 각 점을 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이 온도와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는 직선 모양의 비례관계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온도는 물론 측정한 물의 온도지만 이 물의 온도는 시아병 속에 있는 공기의 온도랑 같잖아요. 그리고 잉크방울이 올라간 높이는 결국 이 시아병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에 비례하는 거죠. 결국 이 그래프는 시아병 속에 있는 공기의 온도와 시아병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의 관계의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공기의 온도와 공기의 부피가 비례하는 관계다.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부피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기호로 쓰면 공기의 부피 V가 공기의 온도 T에 비례하는 관계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림에서 봐도 그렇죠? 공기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공기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학습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는 우리가 실험할 때 지표에서 실험했고 지표는 일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는데 자, 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할 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반대로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는 관계인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체의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기체의 온도가 상승할 때, 자, 이렇게 가열에 의해서 기체의 온도가 상승할 때를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서 기체 분자의 운동을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화살표 길이가 길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빠른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하는 횟수와 충돌하는 힘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기체 분자의 내부 압력이 이 밖의 외부 압력은 일기압이잖아요. 이 외부 압력보다 기체 분자의 내부 압력이 처음에는 크니까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이 기체의 압력은 다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게 돼요. 그때 피스톤은 정지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할 때 기체의 부피가 왜 증가하는지를 분자 운동으로 설명을 해 보았어요. 자, 이제 반대로 기체의 온도가 하강할 때를 설명해 볼게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냉각에 의해서 기체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체 분자가 이 벽에 충돌하는 횟수와 충돌 힘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까 가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기체의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는 것을 기체 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상 실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체의 온도가 0도씨이고요. 외부 압력은 1기압이고 이때 기체의 부피가 68리터가 들어있어요. 그때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를 잘 보세요. 자,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면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졌죠. 그래서 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처음 밝힌 사람이 샤를이고요. 이 정도 연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샤를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고요. 그 측정한 결과 샤를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샤를 법칙을 알아볼게요. 자, 압력이 일정했고요. 기체의 양이 일정하죠. 같은 양이죠.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경우에 실험을 했는데 지금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값을 그래프로 그린 걸 보면요. 우선 기체의 온도가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를 V0라고 정할게요. 자, 그랬을 때 기체의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얼마나 증가하냐면 0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가 V0죠. 0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곱하기 273분의 1도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T도씨 증가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증가할까요? 0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V0 곱하기 273분의 T도씨만큼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도가 T도씨일 때 이 기체의 부피 VT는 얼마가 되냐면 수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T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VT는 0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V0 더하기 부피가 증가하는 양이 얼마였죠? 0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V0 곱하기 273분의 T도씨만큼 부피가 증가해서 T도씨일 때 이 정도의 부피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외워주면 온도가 얼마로 증가할 때 부피가 얼마로 증가하는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샤를 법칙 그래프에서 보면 실선은 측정한 값이고요. 이 점선이 있는데 점선은 이 직선 그래프를 연장한 거예요. 측정한 값이 아니에요. 직선 그래프를 연장해 보면 이 샤를 법칙에 따라서 기체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됐을 때 부피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절대 0도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0도인 마이너스 273도씨 여기를 절대 0도 0켈빈이라고 해서 온도를 쭉 정한 온도 체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절대 온도 배웠잖아요. 이게 샤를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 샤를 법칙과 관계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펴지게 돼요. 탁구를 치다가 탁구공이 찌그러졌어요. 그때 이 탁구공을 다시 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탁구공을 뜨거운 물 속에 담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탁구공이 다시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찌그러진 공입니다. 찌그러진 공을 뜨거운 물에 넣어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니 공이 점점 부풀어 둥글게 펴지게 되는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찌그러진 공이 따뜻한 물에 의해 데워져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자, 지금 보이죠? 탁구공이 펴지게 되는데, 왜냐면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탁구공 속에 든 이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탁구공 속에 든 공기 분자의 운동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탁구공의 공기 분자가 충돌하는 이 횟수와 충돌 힘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고 탁구공의 이 찌그러진 부분이 펴지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 예가 되겠어요. 자, 비슷한 실험을 볼 수 있는데, 액체 질소에 이 고무풍선을 넣었다가 꺼낼 때 고무풍선의 부피 변화 실험을 볼 수가 있는데, 볼게요. 온도에 따라 고무풍선 속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씨로 매우 낮은 액체 질소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넣고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액체 질소에서 고무풍선을 꺼낸 다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샤를 법칙과 관계 있는 현상 두 번째로, 여름에는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적게 넣어요. 이 현상을 알아볼게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이어 속 공기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타이어가 빵빵해지고 심하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되는 것의 예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동차 타이어 속에 공기를 일부러 조금 빼어 놓아요. 아빠, 차가 고장났나요? 아니야, 고장은 아니고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 빼내고 있다. 네? 왜 타이어 바람을 빼세요? 이렇게 더운 여름엔 타이어 속의 공기를 조금 빼내는 게 좋아. 날씨가 더운 거하고 타이어 공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했어요. 자, 이번에는 샤를 법칙과 관계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줌 싸개 인형이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아유, 좀 말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유, 급하다. 바로 도와드리죠. 인형을 뜨거운 온탕에 넣어주세요. 다음은 차가운 냉탕으로. 다시 머리 위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이, 시원하다.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죠? 온도가 올라가면 인형 내부의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구멍으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찬물로. 가만히 보세요. 물이 줄어들었죠? 온도가 내려가면 인형 내부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물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으로 들어갔던 찬물이 밖으로 쭉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안에 들어있던 찬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 온도를 올리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안에 있던 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 실험은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방금 본 오줌 싸개 인형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줌 싸개 인형은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요. 속이 비어 있는 인형인데요. 이 인형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인형 내부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니까 내부 공기 일부가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찬물에 담그면 인형 내부의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로 물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물이 들어간 오줌 싸개 인형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게 되면 인형 내부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니까 결국 이 찬물을 눌러주게 되고, 그래서 물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오줌을 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샤를 법칙과 관계된 또 다른 놀이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달걀이 필요하겠지? 자, 여기 있어. 그냥 달걀은 안 돼. 꼭 삶은 달걀로 준비해야 해. 삶은 달걀이 준비됐다면 유리병을 준비하세요. 유리병은 입구가 달걀 지름보다 좁은 것으로 유리병 안에 물기가 없도록 잘 말려주세요. 먼저 달걀을 병 위에 세워볼게요. 어때요? 달걀이 병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색종이에 불을 붙여 병에 넣으세요. 이제 달걀을 올려놓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죠? 한 번 더 볼까요? 우와, 마술이다. 마술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걀이 병 속으로 들어갔는지 생각해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 속에서 불을 붙이면 플라스크 속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공기가 플라스크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달걀로 입구를 막으면 플라스크 내부가 밀폐가 되고요. 그럼 결국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게 돼요. 불이 붙는 건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겠죠. 자, 불이 꺼지게 되면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온도가 낮아진 공기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이 플라스크 벽에 충돌하는 횟수와 충돌 힘이 감소하면서 결국 이 기체의 압력이 외부의 그 지표의 대기압은 일기압이잖아요. 외부 압력보다 플라스크 속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달걀이 플라스크 내부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